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 왔구나. 많이 늙었네. 내가 어렸어. 미안했어.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 고향역에서 만난 사람 기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작은 역으로 들어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강태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기차에서 내렸다. 68배 나이에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고향역입니다. 고향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태수에게는 그 말이 낯설게 들렸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5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이곳에 돌아오지 않았다. 플랫폼에 선 태수는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다. 역사는 새로 지어진 것 같았고 예전에 있던 낡은 대합실은 사라졌다. 작은 매점도 늘 앉아 계시던 영무원 아저씨도 이제는 없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다신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태수는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가방을 들고 역 밖으로 나오자 시골의 공기가 그를 감쌌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다. 조금 더 차갑고 조금 더 고요했다. 태수는 평생을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살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운전대를 잡고 손님들을 태우고 내리며 살아왔다. 은퇴한 지 이제 석 달, 그는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그리운 것은 고향이 아니라 과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더 이상 그가 기억하는 그 고향이 아니었다. 골목길도 바뀌었고 집들도 대부분 새로 지어졌다. 예전에 친구들과 뛰어놀던 냇가는 복개되어 도로가 되었고 학교는 폐교되어 텅 비어 있었다. 태수는 천천히 마을로 걸어 들어갔다. 몇몇 할머니들이 길가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도 늙었고 그들도 변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강신의 집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신의? 어떤 강신의? 50년 전에 여기 살았던 강봉수 시집이요. 할머니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오래된 건 우리도 몰라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기억 속 집터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그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기억, 어머니가 밥을 지으며 부르던 노랫소리, 동생들과 뛰어놀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태수는 역 근처 여관에 묵었다. 낡은 방 안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곳에 온 걸까? 서울에는 아들 강민수와 딸 강미영이 있었다. 손주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다.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다. 태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그와 한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여자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그는 어색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정희, 그의 첫사랑이었다. 50년 전 그는 그녀를 두고 홀로 서울로 떠났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는 평생 확신하지 못했다. 정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태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용기를 내서 그녀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다. 아침 해가 떠올랐다. 태수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돌아다녔다. 예전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김철순의 집 아시나요?
아, 그 집은 10년 전에 팔렸어요. 지금은 서울 사람이 가끔 내려와서 쉬는 곳이에요. 태수는 실망스러웠다. 하나둘씩 찾아가 봤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친구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났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뿐이었다. 박영식이는 어떻게 됐나요? 마을 슈퍼 주인에게 물었다. 아, 박영식 씨요? 그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나 그랬을 거예요. 하나씩 옛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태수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자신이 서울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향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둘씩 사라져간 것이었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건가? 태수는 후회스러웠다. 진작에 한 번이라도 돌아왔더라면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오후가 되자 태수는 마을 정자에 앉아 쉬었다. 옆에는 몇몇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새로 오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사실 여기가 제 고향인데 50년 만에 왔습니다. 50년이나? 그럼 여기 사람 아무도 모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다 변했더라고요. 그나저나 혹시 이정이라는 분 아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정희 씨요? 알죠. 여기서 몇 안 남은 토박이 중 한 분이죠. 태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아직 여기 계시나요? 네, 마을 끝쪽에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하나 있는데 가끔 내려온다더라고요. 태수는 정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50년 만에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안부만 물어봐야 할까? 태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정자를 떠났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가 고향에 좀 와 있어. 고향요? 왜 갑자기요? 아버지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와봤어. 아버지, 거기서 뭐 하시려고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그래도 한번 와보고 싶었어. 너무 오래 안 왔더니 다 변해 있더라.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그래도 몸 조심하시고 힘드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향의 밤은 서울과 달리 조용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는 문득 어렸을 적 이 마을에서 뛰어놀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친구들과 냇가에서 물장구 치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타고 밤에는 마당에 누워 별을 세던 날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태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늙었고 고향도 변했고 친구들도 대부분 사라졌다. 남은 것은 희미한 기억들 뿐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였지만 제법 쌀쌀했다. 태수는 역으로 가서 서울로 돌아갈 기차표를 알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막상역에 도착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있다 갈까? 그는 대합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대합실은 한산했다. 몇몇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태수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때 대합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우산을 털며 들어온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태수는 무심코 그녀를 쳐다보았다가 얼어붙었다. 그 여자는 이정이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매만큼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태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정희도 태수를 보았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점점 기억이 떠오르는 듯 표정이 변했다. 태수 씨?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 씨. 태수는 겨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벽처럼 서 있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왔구나. 많이 늙었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정희 씨도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러게 50년이나 됐으니까. 정희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태수가 물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대합실에는 기차 안내 방송만 울려 퍼졌다. 왜 이제 왔어? 정희가 물었다. 미안해요. 용기가 안 났어요. 태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50년 동안? 네, 50년 동안.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참 긴 시간이었네. 정말 미안해요, 정희 씨.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태수는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도 힘들었어.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밖에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기차 한 대가 역에 도착했고 몇몇 사람들이 대합실을 떠났다. 하지만 태수와 정희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정희가 물었다. 서울에서 택시 몰았어요. 아들, 딸 낳고 평범하게 살았죠. 행복했어? 글쎄요. 행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늘 정희 씨 생각이 났어요. 내가 잘못한 건 줄 알면서도. 정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도 결혼했어. 다른 사람이랑.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응, 나쁘지 않았어. 근데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근데 사랑하지는 않았어. 비가 그친 후 태수와 정희는 역 근처 작은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낡은 다방이었지만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50년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태수 씨는 왜 떠난 거야? 정희가 먼저 물었다.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는데 돈이 없었어요. 서울 가면 돈 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무작정 떠났어요. 그래서 편지 한 통도 안 보낸 거야? 보냈어요. 여러 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다. 편지를? 나는 한 통도 못 받았는데. 정말이요? 분명히 보냈는데. 태수는 당황했다. 그때 정희가 무언가 떠올린 듯 말했다. 어머니가 숨기셨나 봐. 내가 서울로 따라갈까 봐. 두 사람은 뒤늦게 오해가 풀렸다는 것을 알았다. 태수는 정희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고 정희는 태수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지들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럼 정희 씨는 왜 기다리지 않았어요? 태수가 물었다. 기다렸어. 1년, 2년, 3년까지도 기다렸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소식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라고 했어. 결국 포기했어. 미안해요.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인걸. 하지만 정희의 말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태수는 자신의 과거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꿨는지 깨달았다.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이에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족 잘 챙기고. 근데 사랑은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평생 태수 씨 생각했어요. 태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첫사랑은 잊을 수 없었다. 나도 그랬어요.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정희 씨가 계속 생각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다. 자식들은 어때요? 정희가 물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다 결혼해서 잘 살아요. 손주도 있고, 나도 아들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회사 다녀요. 가끔 내려와요. 그럼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죠? 태수 씨는요? 나도 혼자예요. 아내가 3년 전에 먼저 갔어요. 두 사람은 모두 혼자가 된 처지였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난 것이었다. 이제 뭐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정희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희 씨가 보고 싶었어요. 태수의 솔직한 말에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정희가 중얼거렸다. 그래도 늦게라도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듣기 싫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요. 정희가 말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태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뭘? 우리 인생을. 정희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희 씨,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태수의 고백 이후 며칠간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정희는 혼란스러웠다. 5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첫사랑, 그리고 그의 사랑 고백.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생각과 그래도 가슴 한켠이 설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태수의 아들 강민수가 아버지를 찾아 고향으로 내려왔다. 아버지, 대체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는 여관방에서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물었다. 그냥 고향 구경 좀 하고 있어. 고향 구경을 일주일씩이나 하세요? 집으로 가세요. 민수야, 아버지 여기 좀 더 있고 싶어. 왜요? 여기 뭐가 있는데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태수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사실은 옛날에 알던 사람을 만났어. 옛날에 알던 사람요? 내 첫사랑이었던 사람.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 설마 지금 연애하시려는 건 아니죠? 연애라는 게 나이가 있니? 태수가 반문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3년 됐어. 엄마도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어. 그게 다른 여자를 만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부자 간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배신한다고 생각했고, 태수는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너는 몰라.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한편 정희의 아들 최기남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하지만 기남은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엄마, 무슨 일 있죠? 결국 정희는 아들에게 태수 이야기를 했다.
엄마 첫사랑이었던 사람이 고향에 왔어. 기남은 놀랐다. 첫사랑요? 그게 누군데요? 강태수라는 사람이야. 50년 전에 서울로 떠났던. 그래서요? 만났어요? 응,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남이 물었다. 모르겠어.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엄마도 외로우시잖아요. 좋은 사람이면 만나세요. 기남의 대답은 의외였다. 정희는 아들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찬성하는 것 같았다. 내가 괜찮겠니?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다음 날 민수와 기남이 우연히 마을 슈퍼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군지 몰랐지만 슈퍼 주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아, 태수 씨 아들분이시구나. 여기는 정혜 씨 아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아버지 때문에 오셨어요? 민수가 물었다. 네,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셔서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고향에 오시더니 안 가시려고 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시는 게 좀 불편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괜찮은데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더 안쓰러워서요. 기남의 대답에 민수는 놀랐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어차피 부모님도 인생이 있으신 거잖아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가 참 고집이세요. 민수가 말했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바꾸시죠. 기남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부모님 인생을 막을 권리가 있을까요? 기남의 질문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그건 그렇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알아요. 매일 혼자 계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엄마 돌아가신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두 아들은 조금씩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비록 자식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모님도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물었다. 일단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행복하시면 그게 최선 아닐까요? 며칠 후 태수는 용기를 내어 정희의 집을 찾아갔다. 작은 단층 집이었고 마당에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태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나왔다. 태수 씨, 정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았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다.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정희 씨, 그날 한 말 진심이었어요. 뭐가요? 사랑한다는 말이요.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태수 씨도 알잖아요. 우리 이제 다 늙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태수가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자식들도 있고, 자식들은 이해할 거예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정희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태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태수 씨가 좋아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슴이 뛰어요. 태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두려워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이번엔 안 그럴 거예요. 약속해요. 태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 씨,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덜 외롭잖아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정혜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태수의 진심이 느껴졌다.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번 해봐요. 근데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고마워요, 정희 씨. 태수는 정희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네,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태수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버지 여기서 좀 더 있을 거야. 정혜 씨랑 계속 만나보려고 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이건 아버지 인생이야. 내가 이해 못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기남 씨 만났어요. 정희 어머니 아들이요. 그래.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태수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수야, 고맙다. 대신 몸 건강히 챙기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정희도 아들 기남에게 전화했다. 기남아, 엄마가 태수 씨랑 계속 만나볼 거야. 잘하셨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내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정희는 아들의 이해에 감사했다. 고맙다, 아들아. 다음 날부터 태수와 정희는 매일 만나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옛 추억을 되살렸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갔다. 한 달이 지났다. 태수는 고향에서의 삶이 점점 익숙해졌다. 정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 어느 날 태수는 정희에게 제안했다. 정희 씨, 내가 여기서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요? 마을 사람들 위해서 무료 택시 봉사 같은 거요. 나 평생 택시 몰았잖아요. 정희는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 가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차를 한 대 사야겠네요.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요. 정희 씨는 뭘 하고 싶은데요? 역 근처에 작은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요. 예전부터 꿈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태수는 중고차를 구입해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택시 봉사를 시작했다. 병원에 가야 하는 분들, 시장에 가야 하는 분들을 태워다 드렸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점 고마워하기 시작했다. 정희는 역 근처 작은 건물을 임대해서 카페를 열었다. 간단한 커피와 차, 그리고 수제 케이크를 팔았다.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다. 태수가 봉사를 마치고 오면 정희의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셨다.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수군거렸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 배우자 돌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같은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고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저 두 분 보니까 참 좋네요. 그러게요.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니.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네요. 마을 사람들은 태수와 정희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어떤 할머니는 정희에게 말했다.
정희야, 너 진작 행복 찾았어야 했어. 50년을 기다렸잖아. 서울에서 민수와 딸 미영이 아버지를 보러 내려왔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태수는 밝은 표로 대답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봉사하고 정희 씨 카페에 가고 그래. 미영이 물었다.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해. 자녀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처럼 외로워 보이지 않았고 표정도 밝았다. 정희 어머니도 만나 뵙고 싶어요. 미영이 말했다. 그래, 그럼 카페로 가자. 태수는 자녀들을 데리고 정희의 카페로 갔다. 정희 씨, 우리 아들 민수하고 딸 미영이에요. 태수가 소개했다. 어머, 반가워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희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민수가 인사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외로웠는데 태수 씨가 와줘서. 기남도 어머니를 보러 내려왔다. 네 사람은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부모님들 참 고집세죠.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요.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안 바뀌시죠. 기남도 맞장구 쳤다. 두 가족은 점점 가까워졌다. 가을이 왔다. 고향역 주변의 나무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다. 태수와 정희는 여전히 매일 만났다. 이제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태수의 무료 택시는 마을 어르신들의 발이 되었고 정희의 카페는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 어느 저녁 태수와 정희는 고향역 플랫폼에 나란히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마지막 기차가 떠나고 난 후 역은 조용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50년 전 이곳에서 태수는 서울행 기차를 탔었다. 그리고 50년 후 그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태수 씨는 왜 이제야 왔어? 정희가 물었다. 예전처럼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궁금해하는 목소리였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생이 끝나기 전에 꼭 와야 할 것 같았어요. 후회했어요? 많이 했죠. 당신을 두고 떠난 거 나도 후회했어요. 기다리지 못한 거. 정희도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늦었지만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정희 씨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떠날 거예요. 태수의 말에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약속해요? 약속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고마워요, 태수 씨. 나야말로 고마워요. 날 용서해줘서. 노을이 점점 더 붉게 물들었다. 기찻길 위로 황금빛 빛이 번졌다. 두 사람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 나이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정희가 문득 물었다. 글쎄요. 10년? 20년? 모르죠. 남은 시간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태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태수를 태우러 온 어르신들과 정희의 카페에 들를 손님들이었다. 태수 씨, 내일 병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몇 시에 갈까요? 아침 9시요. 알겠습니다. 꼭 데려다 드릴게요. 정희 씨, 내일 카페 문 열어요? 네, 언제나처럼요. 그럼 우리 내일 또 수다 떨러 갈게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정희는 밝게 웃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밤이 깊어지자 태수는 정희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태수 씨. 저야말로요. 내일 또 봐요. 네, 내일 봐요. 정희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태수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태수는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아내야, 미안해. 그래도 이해해 줄 거지? 태수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정희와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차를 준비했다. 마을 어르신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정희의 카페에 들렀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나와요. 정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렸다. 카페 창밖으로는 고향역이 보였다.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태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은 여기였어. 저녁이 되자 태수와 정희는 다시 역 플랫폼에 앉았다. 이제 이것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매일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태수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정희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서 멀어진다. 고향역 플랫폼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노부부. 기찻길 위로 황금빛 빛이 번지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온다. 드라마는 이렇게 끝이 난다. 두 사람의 행복한 뒷모습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 고향역에서 만난 사람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50년 만에 재회한 태수와 정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재회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